자, 안녕하세요. 독고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액세스 마지막 파트인 네 번째 처리 기능 구현 저 독고리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처리 기능 구현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파트도 제가 요약 정리 잘 해놨으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교재도 같이 구매하시면 더욱더 효과는 좋으니까 구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 기능, 처리 기능 구현 저 독고리랑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회원 이름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 미리 보기 그림처럼 결과를 표시하는 대여 도서 회원 목록 쿼리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대여 테이블과 회원 정보 테이블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도서 대여의 회원 아이디와 회원 정보의 회원 아이디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하도록 할 겁니다. 여기에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조인 속성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회원 아이디는 내림차순 해볼 거고요. 도서 정가도 내림차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따 해보겠지만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한다. 요거 체크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결과화면 나오게 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필드가 필요한지 각각 요 이름을 보고 더블 클릭 들어가실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창이 떴을 때 내가 이름의 일부를 입력하면 요거에 관련된 이름이 포함된 결과가 나오도록 할 건데요. 요게 바로 요 식입니다. like하고 앞뒤에 별표가 들어가면 요 이름을 입력한 자료에 대해서 포함하는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엔 저랑 쿼리 문제 첫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만들기 눌러보시고요. 쿼리 디자인 눌러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도서 대여 테이블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회원 정보 테이블 더블 클릭하시고 X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여러분 결과화면 보시고 순서대로 나오게 해볼게요. 맨 처음에 ISBN 나와야 되고요. 더블 클릭, 그리고 회원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회원 이름이고요. 그리고 주소입니다. 주소 더블 클릭, 그리고 가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문제 보시죠. 회원 정보에 도서 대여의 회원 아이디와 회원 정보의 회원 아이디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한다 그랬죠? 그래서 회원 아이디를 회원 아이디로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고 요 관계선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바로 요 1번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두 테이블의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해라. 이게 바로 두 번째 화살표에 있는 조건 문장입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에 회원 아이디 정렬에다 클릭하시고 내림차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서 정가를 내림차순 할 건데, 여러분 여기는 도서 정가가 안 보이죠? 그래서 도서 정가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시고요. 얘를 내림차순 해볼 거지만 얘는 화면에 나오지는 않을 거여서 이 체크 표시는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회원의 이름을 일부를 입력하는 매개 변수로 입력하는 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이름 조건에다 클릭하시고요. 컨트롤과 F2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식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ike 한 칸 띄시고요. 두 개짜리 따옴표로 별표, 따옴표 닫고 엔드 기호 써보겠습니다. 한 칸 띄시고 대괄호 여신 다음에 우리 화면을 보고 여기다 글자 좀 넣어 보겠습니다. 이름을 입력하세요. 대괄호 닫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엔드, 두 개짜리 따옴표로 별표, 따옴표 닫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의 뜻은 이름을 입력한 것을 앞뒤에 별표가 들어가서 포함하는 이런 결과가, 이런 조건이 완성되는 겁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엔터 한번 쳐볼게요. 됐습니다. 우리 이제 저장 한번 해보죠. 저장 누르시고 여기에다가 대여도서 회원 목록이라고 해볼게요. 자, 대여도서 회원 목록 적어주시고 확인입니다. 자, 그러면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돼 있죠? 여기에다 한글로 최라고 적어볼게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제대로 잘 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1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엔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코드별 도서 정가의 합계를 나타내는 도서별 합계 쿼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서 목록과 도서 테이블을 이용할 거고요. 출판사는 오름차순 정렬해서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얘도 결과 화면이 보이죠? 맨 처음에 도서 코드가 나오고 출판사, 도서 제목, 합계 금액 요 순서대로 나오게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랑 2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한번 또 들어가 볼까요? 만들기, 쿼리 디자인입니다. 자, 그럼 문제 보시면 도서 목록 이용할 겁니다. 더블 클릭, 그리고 도서 대여입니다. 닫기 해보시죠. X. 자, 그럼 화면 보시고 우리 순서대로 더블 클릭 좀 해보겠습니다. 도서 코드 더블 클릭이고요. 출판사 더블 클릭 해보겠습니다. 도서 제목 한번 나오게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 보시면 도서 정가의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화면을 내려보면 도서 정가 보이시죠? 예, 더블 클릭하고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요약 한번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묶는 방법 눌러서 합계를 구할 거니까 합계에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 문제 읽어볼게요. 출판사 필드를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죠. 출판사 정렬에다 클릭하고 오름차순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서정가 앞에다 클릭해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 쿼리 만들 때 내가 원하는 제목으로 나오게 하고 싶으면 여기다 제목을 쓰셔야 돼요. 교재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합계 금액이고요. 내가 원하는 제목을 썼으면 콜론을 적어주셔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제목을 쓰고 콜론 하시면 화면에 필드 이름으로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저장 한번 해보죠. 자, 교재 보시고 여기에다 도서별 합계 적어볼게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 자, 실행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2번 문제, 쿼리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두 번째 기출유형 문제, 여러분들은 쿼리 2번 예제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저랑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주문 내역 쿼리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상위 주문 제품 쿼리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결과 화면 보시고 이 필드명에 맞는 필드를 더블 클릭해서 나오게 할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에서 체크하실 거는 주문 수량이 상위 10개, 1등부터 10등까지 나오게 할 거고 내림차순, 큰 값부터 나오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쿼리 두 번째 파일 열어주시고요. 저랑 기출유형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컨텐츠 사용 눌러주시고요. 만들기, 쿼리 디자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시고요. 주문 내역 쿼리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쿼리 눌러주시고 주문 내역 더블 클릭입니다. 자, X 눌러서 닫아줄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결과 화면 보시고 순서대로 더블 클릭 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뭐가 나오셔야 돼요? 회원명이죠. 회원명 더블 클릭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번호입니다. 그리고 주문 날짜죠. 그리고 주문 수량입니다. 단가 한번 나오게 해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주문 수량 상위 10개를 내림차순으로 표시하셔야 되어 있죠. 그래서 주문 수량 정렬에다 클릭하시고 화살표 눌러서 내림차순 클릭해 보시면 주문 수량이 큰 값부터 나오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많은 거에서 10개까지, 즉 10등까지 나오게 하라는 거거든요. 이럴 땐 여기 빈칸에다 클릭해 보시고 상위 값 모두 지워 볼게요. 여기에다가 10이라고 쓰시면 되고 뒤에 따라오는 0은 델키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상위 10개를 내림차순으로 나오게 할 겁니다. 자, 다 되셨으니까 저장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한글로 상위 주문 제품입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 실행 눌러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주문 내역 쿼리를 이용한 기출유형 2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주문 날짜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 해당 날짜 이후에 자료를 새로운 테이블로 생성하는 쿼리를 만들어 볼게요. 우리 주문하고 제품 테이블 이용할 거고요. 쿼리가 실행된 후 생성되는 테이블 이름은 3월 2일 이후 주문 내역으로 해 보겠습니다. 매개 변수 메시지는 아래 화면을 참조할 거예요. 자, 화면을 문제를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날짜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날짜보다 크거나 같은 이후의 날짜를 들어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문 날짜 이 조건창에 이렇게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볼 거예요. 그 다음에 테이블도 생성되게 할 건데 이렇게 3월 2일 이후 주문 내역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든 이 쿼리 이름은 주문 확인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엔 두 번째 쿼리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만들기 들어가셔서 쿼리 디자인 눌러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주문 테이블 이용할 거고요. 제품 테이블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닫기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우리 결과 화면 보시고 뭐뭐뭐뭐 나와야 되는지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주문 번호 나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문 날짜입니다. 주문 날짜 더블 클릭, 그리고 회원 번호입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제품명 나오게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문제 보시면 쿼리 실행 후 생성되는 테이블 이름을 3월 2일 이후 주문 내역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요거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테이블 만들기. 그럼 여기에다 이제 써볼게요. 3월 2일 이후 주문 내역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매개 변수 메시지 나오게 할 건데 우리는 3월 2일 이후를 뜻하니까 주문 날짜 조건에다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컨트롤과 F2를 눌러볼게요. 여러분 여기에다 이제 써보죠. 크거나 같다 대괄호 여시고 자 써볼게요. 날짜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대괄호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내가 여기다 날짜를 입력할 거잖아요. 그 날짜 이후인 것만 나오게 할 겁니다. 확인 눌러보실게요. 자, 그럼 엔터 한번 하시고요.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쿼리 이름은 주문 확인입니다. 확인 눌러보시고 자, 이제 실행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매개 변수 나오죠? 여기에다 날짜 좀 써볼게요. 2020 빼기 03 빼기 02 2020년 3월 2일 이후 날짜를 나오게 할 겁니다. 확인 눌러보십시오. 네, 70일행을 붙여넣습니다. 나오죠? 얘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3월 2일 이후 주문 내용 나왔죠? 얘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잘하신 거고요.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쿼리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회원이면서 한 번도 주문하지 않은 회원을 검색하는 미주문 고객 쿼리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별표. 문제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요. 한 번도 뭐뭐하지 않은 이 유형이에요. 자, 제가 잘 설명해 드려볼게요. 회원과 주문 테이블 이용할 거고요. 나딘 예약어를 사용해서 SQL문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원명 그리고 전화번호, 성별 나오게 할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제가 하는 거 설명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미주문 고객 이렇게 두 개 나오게 할 건데 우리 회원 번호가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아까 우리 결과 화면에 나왔던 필드가 이렇게 나오게 할 거고 끝에 회원번호 필드를 나오게 할 거예요. 얘는 왜 나오게 하냐면 이렇게 주문 테이블에서 회원번호를 검색했는데 없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문 테이블은 주문한 테이블이죠. 이 주문 테이블에 회원번호가 없다는 건 한 번도 주문하지 않았다는 걸 뜻합니다. 자, 그리고 이 회원번호는 조건에만 쓰일 거기 때문에 결과에는 표시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 체크에는 표시를 해제해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관계선을 더블 클릭하셔야 돼요. 여기다 별표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 별표 한번 더 해볼까요? 관계선을 더블 클릭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한 번도 못마하지 않은 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관계선 더블 클릭하고 2번 유형을 선택할 거예요. 회원에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주문에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게 바로 한 번도 못마하지 않은 할 때 2번 유형을 선택하게끔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 모르셔도 돼요. 그냥 문제에서 한 번도 못마하지 않은 나오면 그냥 관계선 더블 클릭해서 2번 유형 선택하면 알아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이런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이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세 번째 문제 쿼리 한번 또 풀어볼게요. 이번에 하시는 게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한 번도 못마하지 않은 이란 쿼리 유형 문제인데 되게 많이 나왔고 여러분들 오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 한번 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따라해 보시고요. 자, 들어가 볼게요. 만들기 쿼리 디자인 눌러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회원 테이블 이용할 거고요. 주문 테이블 이용해 볼 겁니다. X 눌러서 닫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결과 화면 보시고 우리 뭐뭐뭐뭐 나와야 되는지 더블 클릭해 볼게요. 맨 처음에 회원명 나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입니다. 그리고 성별 나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 번도 못마하지 않은 할 때 이 관계 표시가 어느 필드로 되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양쪽 다 회원번호로 되어 있죠? 그래서 회원번호 한 번 더 나오게 할 거예요. 얘는 저희가 한 번도 못마하지 않은 그 조건하려고 하는 거여서 이 표시는 체크를 없애고 여기 조건에다 한번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번도 못마하지 않은 조건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원번호 조건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F2 눌러볼게요.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not in 괄호 열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select 이제 여기다 쓰셔야 돼요. 회원 번호, 자, 영어로 from, 그리고 뭐라고 쓰셔야 돼요? 주문 괄호 닫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주문 테이블에서 회원 번호를 검색하라. 자, 제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잘 보세요. 주문 테이블에서 회원 번호를 검색하라는 건 주문 테이블에서 주문한 사람들의 회원 번호가 여기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다면 없다면 이 소리입니다. 주문 테이블에 회원 번호가 존재하지 않다면 주문을 한 번도 안 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확인 눌러보시고 엔터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게 있어요. 이게 가장 꿀팁인데요. 이 관계선 있잖아요. 관계선 더블 클릭하시고 2번 유형을 선택해 주셔야지 한 번도 못마하지 않은 할 때 조건이 완성이 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장 한번 눌러볼게요. 여러분 교재 보시고 여기에다 뭐라고 쓰시래요? 미 주문 고객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실행 한번 해보시죠. 네, 이렇게 되면 잘 하신 거고요. 강혜진, 이진상, 오대구 요 세 분이 주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3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유형 문제 우리 업데이트 쿼리 만들어 볼게요. 주문 수량이 40 이상이면 포인트에 10,000원 넣을 거고 비고 필드에는 우수 고객이 입력되게 업데이트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체크 또 해볼게요. 우리 업데이트 쿼리는요, 그동안 쿼리 문제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쿼리를 실행한 결과 화면이 보이죠? 하지만 삭제 쿼리나 업데이트 쿼리는요, 결과 화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시고 여기에 제시되어진 필드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주문 수량 나오게 할 거고요. 포인트 나오게 할 거고 비고 필드도 나오게 할 겁니다. 자, 저랑 같이 업데이트 쿼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 네 번째 문제 풀어볼 텐데 우리 업데이트 쿼리 해볼게요. 자, 쿼리가 되게 많았고 그동안 한 번도 안 해본 쿼리인데 업데이트 쿼리는 여러분들 체크 한번 해볼까요? 업데이트 쿼리는 결과 화면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필드만 여러분들이 나오게 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만들기 들어가시고 쿼리 디자인 문제 보시면 주문 테이블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주문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X 눌러서 닫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주문 수량이 40 이상이면 주문 수량 필요하고요. 더블 클릭.
그리고 포인트 필드 값에 10,000원 넣은대요. 포인트 필요할 거예요. 포인트 더블 클릭. 그리고 비고 필드 값에 우수 고객이라고 들어가게 할 겁니다. 비고 필드 더블 클릭 해볼게요. 자, 우리 지금 무슨 쿼리 한다고 돼 있죠? 업데이트 쿼리 할 거죠? 요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거 누르시면 여기 업데이트하고 조건 창 보이시죠? 주문 수량 조건에다 클릭해 볼게요. 주문 수량이 얼마 이상이래요? 크거나 같다 40. 주문 수량이 40 이상이라면 포인트 업데이트에다 얼마 넣어요? 10,000원 넣을 거고요. 엔터 해보시고 비고 필드에는 한글로 우수 고객 써볼게요. 엔터 해보겠습니다. 주문 수량이 40 이상인 자료에 대해서 포인트와 비고 필드에 10,000원과 우수 고객을 넣어줄 겁니다. 자, 우리 저장해 보시죠. 자, 문제 보시고 포인트 업데이트 이렇게 써보시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실행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이렇게 메시지 뜨죠? 예 한번 눌러볼게요. 이 행이 새로 고쳐질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주문 테이블 더블 클릭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두 개 데이터가 이렇게 10,000원과 우수 고객이 나올 거예요. 아래로 내려보면 여기도 10,000원과 우수 고객이 보입니다.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4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5번 크로스텍 쿼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쿼리는 이제 이 쿼리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쿼리가 제일 많이 중요합니다. 전 뭐 항상 다 중요하죠. 자, 여러분,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해요. 그동안 제가 학생들을 만나뵈면 제 강의를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크로스텍 쿼리 혼자서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걸요? 그 후에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가 하고 싶냐면 크로스텍 쿼리는요 10명이 크로스텍 쿼리를 배웠다 하면 9분이 너무 어려워요 할 정도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쿼리입니다. 막 외계어로 말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세요. 저는요 이 쿼리를 한번 제가 잘 설명해 드려볼 텐데 제 학원생분들한테 가르쳐 드렸을 때는 모두들 거의 한 번에 이해하는 그런 놀라운 효과를 가졌습니다. 자, 제가 크로스텍 쿼리 한번 설명해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 잘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한 번에 이해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하시면 돼요. 자, 한번 설명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크로스텍 쿼리 핵심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크로스텍 쿼리는요 이 결과면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 3월, 4월, 5월 보이시죠? 자, 예를 들어서 3월에 대한 데이터가 남자는 140명, 여자는 124명이잖아요. 5월에 대한 데이터는 남자는 96명, 여자는 128명입니다. 이렇게 이 월에 대한 세세한 데이터가 가로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이 월은 행머리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남자, 여자를 나타내는 성별은 자, 보세요. 남자 데이터는요. 140명, 173명, 96명. 여자는요. 124명, 157명. 자, 이렇게 남자 데이터, 여자 데이터 다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죠. 이거를 열머리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있는 예를 보세요. 전체 합계. 얘는요. 여기 보이시면 알겠지만 남자 140명, 여자 124명이 더해져서 264명이 나오잖아요. 문맥상 두 번째 칸에 있지만 액세스 규칙은요. 맨 마지막에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방향의 집계여서 행머리글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해 안 되시겠으면 요거 앞으로 돌려서 한 번만 더 설명드려 보세요. 저랑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설명 잘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월은 주문 날짜를 이용해서 할 거고 월만 나오게 할 거여서 뭔 쓰고요? 성별은 원래 -1과 0을 갖고 있죠. -1은 남자를 뜻하고 0은 여자를 뜻해요. 어떤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왜 -1이 남이죠? 1은 안 되나요? 이거 액세스에서 그냥 만든 규칙이에요. 우리는 그 규칙을 따라만 가는 거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여로 이렇게 표시해 볼 겁니다. IIF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문제 한번 저랑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쿼리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쿼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정말 이 쿼리는 10분이 배우시면 10분이 다 모르신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야? 그러는데, 제가 가르쳐 드린 학생분들은 10분이 배우시면 9분 정도가 이해하신다는, 한 번에 이해하신다는 그 자랑스러운, 제가 자랑하고 싶은 쿼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크로스텝 쿼리가 이렇게 쉬운 쿼리구나, 이해하기 쉽구나라고 제가 한번 이해를 잘 시켜드려 보겠습니다. 자, 한번 저랑 실제로 문제 풀어보시죠. 우리 만들기 들어가서 쿼리 디자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시면 주문 내역 쿼리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쿼리 누르시고 주문 내역 더블 클릭 X 눌러서 닫게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맨 처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월이 필요한데 여기에 월에 대한 데이터가 날짜를 갖고 이용하셔야 되죠? 주문 날짜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성별이 필요해요. 성별 제목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문 수량의 합계죠. 주문 수량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문 수량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무슨 쿼리 한다 그랬죠? 크로스텝 쿼리 할 겁니다. 그래서 얘 눌러주세요. 크로스텝 쿼리 누른 다음에 자, 주문 날짜는 크로스텝에다 행머리글, 성별은 열머리글입니다. 그 다음에 주문 수량은 우리가 합계를 나타낼 거고 이거에 대한 값을 나타낼 겁니다. 자, 그러면 문맥상은 두 번째 있지만 전체 합계라고 보이시죠? 얘는 맨 마지막에 한다 그랬습니다. 얘도 주문 수량의 합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문 수량 더블 클릭해 보시고 합계는 합계인데 자, 합계 골라볼까요? 자, 얘는 가로 방향의 합계여서 뭐라 그런다고요? 행머리글 이렇게 부릅니다. 또 하나 이 주문 수량의 제목은 전체 합계라고 나와야 돼서 한글로 전체 합계 그리고 콜론 이렇게 써볼게요. 내가 원하는 제목 뒤에 콜론 표시해 주시면 이 제목이 화면에 보여지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주문 날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문 날짜 클릭하시고 얘는 월이 나와야 되잖아요. 영어로 month, month 괄호 열고 뒤에 괄호 닫아주시면 돼요. 엔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중간 점검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똑같이 나왔죠? 대신 여기는 뭐라고 나오셔야 돼요? 월이라고 나와야 되고 이쪽은 남하고 여죠?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1은 남이라고 정해져 있고요. 0은 여라고 정해져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요 제목들 바꾸는 거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삼각자 한번 눌러볼까요? 디자인 모드로 다시 들어가셔서 우선 요 EXPR을 요거 지워볼게요. 자, 콜론은 돼 있으니까 한글로 월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엔터입니다. 자, 성별에다 클릭하고 얘는 좀 식이 길어질 것 같아요. 컨트롤 F2. 자, 그럼 성별 앞에다가 우리 if문으로 가보죠. IIF 탭. 성별 자체가 -1과 0을 가지기 때문에 뒤에다 그냥 조건 끝났다는 식으로 콤마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다 2개짜리 따옴표로 자, 써볼게요. -1은 참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에다 큰 따옴표로 남 적으시면 돼요. 콤마 아니면 뭐죠? 여 이렇게 들어갑니다. 따옴표 닫고 괄호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별 자체가 조건이고요. 남, 여 맞으면 남 아니면 여요. -1이면 남, 0이면 여가 됩니다.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엔터 한 번만 해보시고요. 자, 우리 저장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한글로 성별 주문 수량입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됐습니다. 실행 한번 눌러보시죠. 네, 됐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5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크로스텝 쿼리 문제 풀어봤죠? 자, 이제 6번째 똑같은 크로스텝 쿼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주문 내역 쿼리를 이용해서 제품별, 월별, 주문 수량의 합계 아까랑 똑같죠? 크로스텝 쿼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 제품명의 모니터 보이시죠? 이 모니터에 대한 데이터가 3월은 23개, 4월은 14개, 5월은 15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제품명은 자, 책에다 메모하세요. 행머리글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3월, 4월, 5월에 대한 데이터는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죠?
자, 3월은 23개, 22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나열돼 있어서 이 월을 나타내는 거는 열 머리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총합계는 문맥상 두 번째 있지만 맨 마지막에 작성할 거고 이 가로 방향의 집계여서 행 머리글이라고 할 겁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제가 요거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자, 제품명이 키보드 또는 모니터인 레코드만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요게 조건이니까 요것도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쿼리 이름은 제품별 주문 수량 합계로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엔 6번째 주문 내역 쿼리를 이용해서 크로스탭 쿼리 두 번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들기 눌러주세요. 쿼리 디자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시면 주문 내역 쿼리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쿼리 단추 누르시고 주문 내역 더블 클릭 닫기 해보겠습니다. X. 자, 우리 순서대로 가볼게요. 맨 처음에 제품명이 나와야 되고요. 우리 교재 보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월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문 날짜를 더블 클릭해 볼 겁니다. 역시 이 문제는 주문 수량의 합계죠. 주문 수량 더블 클릭하시고, 자, 우리 지금 무슨 쿼리 만든다고 했죠? 크로스탭 쿼리 얘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죠. 제품명의 크로스탭 행머리글이고요. 주문 날짜 크로스탭은 열 머리글입니다. 주문 수량은 우리 합계를 구할 거고 이거에 대한 값을 표시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문맥상 두 번째 있지만 맨 마지막에 작성하는 총합계인데 얘도 주문 수량의 합계이기 때문에 주문 수량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합계는 합계인데 행 머리글 이렇게 골라주시면 가로 방향의 합계가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도 바꿔볼게요. 주문 수량 앞에 커서를 놓으시고 여기에다 한글로 총 한 칸 띄고 합계 그리고 콜론 엔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문 날짜도요. 요 앞에다 클릭하시고 월 나오게 해보셔야 되죠. month month 괄호 여시고 뒤에 괄호 닫아보겠습니다. 엔터 한번 해보실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저장 한번 해보고 점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저장할 텐데 한글로 적어보겠습니다. 제품별 주문 수량 합계 됐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자, 저희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자,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문제에서 조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살펴보시면 제품명이 키보드 또는 모니터죠?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자 한번 눌러보시고 여기 제품명의 조건에다 클릭하시고 한글로 적어볼게요. 키보드 엔터 하시고 자, 이 또는에다 또 클릭하시고 모니터 엔터 하시면 됩니다. 자, 조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키보드 또는 모니터입니다. 자, 저장 한번 다시 눌러보시고 실행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됐죠? 자, 여러분들도 결과가 잘 나오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크로스탭 쿼리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액세스 파트의 진짜 마지막인 처리 기능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입력, 수정, 삭제 기능을 배워볼 거고요. 메시지 박스 나오게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파트니까 힘내시고요. 저랑 같이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처리 기능 작업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회원 폼에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지시에 따라 작성해 보겠습니다. 각각 칸에 맞게 자료를 넣고 입력을 누르면요. 입력한 자료가 회원정보 테이블에 입력되도록 해볼 겁니다. 인서트 구문을 이용할 거고요. 리커리 구문을 이용해서 폼의 자료를 새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로 넣어볼 거예요. 회원 아이디에는 HD000, 회원 이름은 이선미, 주소는 경기도 김포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액세스 네 번째 파트 마지막 단원인 처리 기능 구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문제 읽어보면서 처리 기능 작업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시면 회원폼 보이시죠? 회원폼에서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원폼의 입력 버튼 보이시죠? 여기 입력을 누르면 요 밑에 자료가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입력 단추 한 번만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벤트 작성 눌러보겠습니다.
네, 코드 작성기 눌러보시고 확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재에 문제 바로 밑에 SQL 문장 있죠? 그 SQL 문장이 세 줄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게 두 줄로 써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써 주시면 되고 요 2CMD부터 미점 리커리까지 써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폼을 이용해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걸 한번 해볼 텐데 먼저 2CMD run SQL 문장을 실행하시오 합니다. 자, 보세요. insert into values. 자, insert into 회원 정보 테이블에 자료를 넣으시오 합니다. 회원 ID, 회원 이름, 주소 필드 값을 넣을 거예요. 밸류 다음에 이제 나오는 데이터들을 저 필드에다 넣어줄 건데 txt 회원 아이디를 회원 아이디에, txt 회원 이름은 회원 이름에, 그 다음 txt 주소는 주소 필드에 넣어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건 insert into랑 value 요거를 외워주셔야 되고요. 여기 문자 데이터 있죠? 이 객체들이 다 문자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쓰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이 변수 기준으로 end, 그쵸? 두 개, 하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미점 리커리 이 데이터를 현재 폼에 새롭게 반영해서 보여줄 겁니다. 자, 그럼 요거 여러분 오타 없이 잘 쓰셨다면 요거 한번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세스 단추 눌러주시고요. 저장 눌러보시고 보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회원 아이디에다 클릭하시고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HD000 그리고 회원 이름에다 클릭하시고 한글로 이선미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주소에다 클릭하시고 경기도 김포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입력 한번 눌러보죠. 그러면 일행을 추가합니다 나오시죠? 예,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여기 HD00 이선미 경기도 김포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게 액세스예요. 자, 그럼 이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입니다. 회원 폼에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지시에 따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회원 아이디가 txt 회원 아이디 객체와 일치하는 레코드를 찾아 회원 이름 필드 값을 txt 회원 이름으로 바꿀 거고요. 주소 필드 값을 역시 txt 주소 값으로 바꾸게 해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구문 이용할 거고요. 역시 리커리를 이용해서 폼에 자료를 새롭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 HD000를요, 회원 이름이 아까 이선미였잖아요. 이호정으로 바꿔볼 거고, 주소는 경기도 운양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 수정 버튼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이벤트 작성 들어가 볼게요. 자, 코드 작성기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수정할 건데 여기서 엔터 2번 하시고요. 가운데쯤에다가 여러분 교재 밑에 있는 SQL 문장 3줄로 되어 있는데 2줄로 한번 잘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또 한번 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2CMD run SQL 문장을 실행하셔야 합니다. 자, 업데이트 set, 업데이트 회원 정보 테이블을 업데이트 하시오 set, 회원 이름에는 txt 회원 이름을 회원 이름에 넣을 거고 그 다음에 txt 주소 객체에 있는 거를 주소 필드에다 넣어줄 겁니다. 왜요? 조건인데요. 어떨 때 이걸 넣으래요? 회원 아이디 필드 값이 txt 회원 아이디 객체와 같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점 리커리 이 수정된 결과를 현재 반영하시오, 현재 폼에 반영하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꼭 외우셔야 돼요. 업데이트 set where입니다. 자, 그럼 잘 되나 안 되나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액세스 단추 눌러주시고 저장 누르시고 보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이선미 HD00 클릭하면 이렇게 자료 보이시죠? 이선미 한번 지워볼게요. 여기에다가 이호정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김포 지우시고요. 여기에다 운양이라고 적어볼게요. 수정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행을 새로 고칩니다 나오죠? 얘 눌러주면 여기 테이블에 있는 이 데이터들이 바뀌게 될 거예요. 얘 눌러보면 네, 바뀌었죠. 자, 이번에는 삭제 한번 설명드려보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죠?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회원 폼에 삭제를 클릭하면 다음 지시에 따라 작성해 보겠습니다. 회원 아이디가 txt 회원 아이디와 일치하는 레코드를 찾아 관련 레코드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딜리트 구문을 이용할 거고요. 리커리를 이용해서 폼에 자료를 새롭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HD000 우리 아까 입력했던 자료를 클릭하고 삭제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삭제 한번 풀으시죠. SQL 문장 넣어 볼게요. 삭제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이벤트 작성 눌러 보겠습니다. 자, 코드 작성기고요. 확인. 네, 됐죠? 자, 커서 깜빡이면 엔터 이렇게 여백 좀 주시면 여러분들 치실 때 스트레스 조금 덜 할 거예요. 여기에다 책 밑에 있는 SQL 문장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타 없이 한 번만 입력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입력 끝나셨으면 저랑 한번 또 설명드려 볼게요. 자, do cmd run SQL 문장을 실행하시옵니다. delete from 회원 정보 테이블에서 삭제하시옵니다. 왜요? 조건은 회원 아이디 필드 값이 txt 회원 아이디 개체와 같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 변수 기준으로 and 두 개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요. 맨 끝에 있는 요 두 개짜리 따옴표는 요 맨 앞에 있는 두 개짜리 따옴표랑 짝꿍이 됩니다. 회원 아이디가 txt 회원 아이디와 일치할 때 회원 정보 테이블에서 삭제하시오입니다. 미점 리커리 현재 폼에 새롭게 반영하시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잘 되나 안 되나 또 한번 해보죠. 액세스 단추 눌러주시고요. 저장 누르시고 보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HD00 클릭하시고요. 이호정 요 데이터 지워볼게요. 삭제 한번 눌러주시면 네, 일행을 삭제합니다 돼 있죠? 만약에 삭제가 되면 이 데이터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이 한번 눌러볼까요? 네, 없어지죠? 이게 바로 액세스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거니까 액세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작업을 많이 해보시면 액세스가 엄청 재밌고 쉬우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처리 기능 구현 문제 3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처리 2번 예제 파일 열어주시고요. 저랑 같이 주문 제품 관리 폼 프로시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txt 주문 수량을 클릭했을 때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값이 10개 이상이면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10개 미만이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메시지 상자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 독고리랑 처리 2번 파일 열어주시고요. 마지막 문제이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그동안 커말 1급 잘 따라와 주셨으니까 마지막까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주문 제품 관리 여기에서 디자인 보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이폼 보이시죠? 주문 수량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문 수량 다시 한번 찍어보면 이 주문 수량 테두리가 주황색으로 보여지게 될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벤트 탭이 있고요. 온클릭에 클릭하셔서 점점점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 작성기 누르시고 확인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여기에다 저랑 if문으로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if 자, 한 칸 띄시고 한글로 주문 수량이 크거나 같다 10 주문 수량이 10개 이상이라면 한 칸 띄고 자, 영어로 이 조건이 맞다면 then 해볼게요. 하시고 큰 따옴표로 한글로 써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따옴표 닫고 엔터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라면 else else 엔터 해보시고요. 자, 또 해볼게요. msg box 한 칸 띄시고요. 자, 여기다 뭐라고 쓰세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따옴표 닫으시면 돼요. 엔터. 자, if의 마무리 end if 해보겠습니다. 엔터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if 만약에 주문 수량이 10개보다 크거나 같다면 메시지 박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게 할 거고요. else 아니라면 메시지 박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end if로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거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액세스 단추 눌러주시고요. 저장 누르시고 보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주문 수량 보이시죠? 우리 7에다 클릭해 보면요.
이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나오죠? 확인. 그리고 15에다 클릭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예. 자, 이런 게 재밌으면 프로그램 소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겁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주문 제품 관리 폼의 삭제를 클릭하면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주문 제품 삭제 쿼리를 실행해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한번 보시죠. 쿼리 실행할 때 어떤 만들어진 쿼리를 실행할 때는 이 쿼리 이름 앞에 docmd.openQuery 이렇게 들어가요. 주문 제품 삭제 쿼리를 실행하시오. .requery는 현재 폼에, 이 미점은 현재 폼이라 그랬죠? 현재 폼에 반영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 문제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삭제 버튼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벤트 작성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드 작성기 누르시고 확인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우리 쿼리 실행하는 것 좀 해볼게요. 자, 영어로 써보겠습니다. docmd.openQuery 오픈쿼리 보이시죠?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자, 2개짜리 따옴표 하시고요. 주문 제품 삭제 따옴표 닫으시고 엔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문 제품 삭제 쿼리를 실행하시오. docmd 오픈쿼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 현재 폼에 반영하시오. requery. 자, requery에서 스페이스바 눌러볼게요. 엔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docmd 오픈쿼리 주문 제품 삭제 쿼리를 실행하고 requery 현재 폼에 반영하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되는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액세스 단추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장 누르시고요. 보기 눌러 볼게요. 자, 현재 키보드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4개 나와 있죠? 우리 삭제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럼 테이블에서 쿼리를 수정합니다. 예 눌러 볼게요. 네, 됐습니다. 사행을 삭제합니다. 예 눌러보죠.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컴퓨터 활용 능력 액세스 4개 단원을 모두 맞춰봤습니다. 4개 하시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독고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잘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역시 여러분들은 잘 따라해 주셨고요. 이제 앞으로 저랑 기출문제에서 컴활 1급 실기에 대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이면 합격인 거 아시죠?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85점 이상 맞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다? 기출문제로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올려드릴 기출문제에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독고리였습니다.